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이 대법원의 속도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심리 이틀 만인 내일 곧바로 2차 심리를 합니다. 이례적인 속도라는 게 법원 안팎의 공통된 평가인데요.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1차 심리를 열었던 대법원. 2차 심리 날짜를 내일로 예고했습니다. 1차 심리 이틀 만에 2차 심리를 열기로 한 겁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심리일을 통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잡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인 심리를 사흘 새 2번 여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이런 재판 일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야 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하루 만인 어제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 오후 바로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일정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대법관들도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 후보 사건 처리가 최우선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재판 심리를 진행하면서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당 차원 대응으로 수위를 높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무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이 후보의 2심 무죄가 뒤집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당이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니 당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나라며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 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법관들이 꽤 있다며 후보 등록 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민주당은 이 대법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가도에 일단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전까지 확실히 꺼졌다고 생각했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뺏는 유죄 선고를 했지만 지난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선 출마에 발목 잡힐 리스크 털어냈다는 게 민주당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1차 심리 이틀 만에 다시 2차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곧바로 출마길이 막힐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 전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 이 후보 자격 논란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2년 반이나 걸렸거든요. 그런데 대선까지 이제 40일 좀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법원 재판의 성격을 좀 감안해 보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판은 통상 법률심으로 불리는데요. 사실심이라고 부르는 1, 2심과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을 불러 법정에서 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의견서와 답변서 검토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일정을 조율할 일도 없으니 재판의 공전이나 지체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2020년 대법원 선거법 3심도 전원합의체 회부 한 달 만에 선고가 난 전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니까요. 헌법재판관 8명 의견 모으는데도 몇 개월 걸렸잖아요. 대법관은 12명이거든요. 여기 의견 모으려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유무죄를 정합니다. 대법관 12명 중 7명 이상만 의견이 합치되면 법정 의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2020년 대법원 판결도 대법관이 무죄 7명, 유죄 5명으로 갈린 상태에서 선고가 났었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을 따지고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결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만 따지면 된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재판 쟁점으로 법리를 뭘 따져야 하는 겁니까? 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후보가 사실관계에 대해 말했는지 의견이나 인식을 표현한 건지 따지는 건데요. 이 후보의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로 뒤집었거든요.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인식에 불과하다며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 재판 경력을 가진 대법관들인 만큼 이 후보 발언을 사실관계 언급으로 볼지 의견이나 인식 표명으로 볼지 정리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이 대법원의 속도전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요. 선례 없는 절차와 빠른 진행 속도에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 최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